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최근 살인적인 일정을 치르고 있는 토트넘. 주중 카라바오컵은 결국 경기가 취소되고 토트넘의 부전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25일 새벽 3시에 약 2576km 거리의 유로파 원정이 남아있고, 그로부터 이틀 뒤인 27일 밤 10시에는 뉴캐슬과의 홈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정말 앞서 언급한 대로 살인적인 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최근 들려온 희소식이라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다음 주 토요일 밤에 예정되어 있던 맨유와의 원정 경기가 일정이 조정되면서 월요일 새벽 00시 30분으로 늦춰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빠듯한 일정으로 걱정이 태산이던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큰 희망을 발견했었죠. 바로 케인의 이타적인 플레이를 통한 손흥민의 대량 득점이었습니다. 리그 전체에 워낙 큰 화제를 몰고 왔던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손흥민과 케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손흥민과 관련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토트넘은 손흥민이 뉴캐슬을 상대로 빛나게 할 플랜 B가 필요하다 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다음 상대인 뉴캐슬, 그 경기에서도 손샤인을 보고 싶다면 이번에는 다른 계획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전담 기자가 분석해본 손흥민을 빛나게 할 방법, 그건 과연 무엇일지 그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사에서는 해리 케인이 사우스햄튼전에서 했던 것 같은 손흥민에게 많은 기회 창출을 제공하는 역할이 다소 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자신들을 상대로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렸던 사우스햄튼을 혼내주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뉴캐슬은 그것과는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사우스햄튼이 수비 라인을 올렸다가 뒷공간을 손흥민에게 털리는 것을 당연히 봤을 뉴캐슬이 똑같이 수비 라인을 올리는 판단을 하지는 않겠죠. 지난 시즌 뉴캐슬은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 반대로 토트넘에게는 홈 경기겠죠. 그때 백5 라인을 형성하며 극단적으로 내려앉은 수비를 통해 골키퍼와 수비수들 사이에 뒷공간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경기에서도 0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기사에서는 스티브 브루스 감독의 선수들이 이번에도 훨씬 더 깊은 수비 진영으로 내려앉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청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이번 사우스햄튼전에서의 수비수들 히트맵과 지난 뉴캐슬전에서의 수비수들 히트맵을 비교한 것입니다. 두 히트맵을 보시면 당시 사우스햄튼 수비수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었는지, 반대로 뉴캐슬은 얼마나 많이 내려앉아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달릴 공간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두 가지의 수비 전술입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따라서 손흥민이 스프린트할 공간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 체제하에서의 토트넘은 역습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손흥민은 세컨 스트라이커가 가져야 하는 모든 재능을 갖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28세 이 선수는 경기 중 조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즉 수비적으로 경기하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역습 시 폭발적인 속도로 상대팀에게 타격을 입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하나 보여줬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터치가 11번으로 해리 케인이 기록한 3번보다 무려 4배 가까운 터치 수를 보여줬다고 알려줬습니다. 무리뉴에 의해서 새롭게 설정된 경기 패턴은 케인이 공을 소유한 후 공간으로 공을 떨궈주면 손흥민이나 루카스 모우라가 달려가는 형식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페널티 에어리어에서의 평균 터치 수가 케인은 4.38번인 것에 비해 손흥민은 5.65로 더 높았고,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슈팅 수도 대한민국 캡틴이 잉글랜드 캡틴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무리뉴 체제에서의 이 전술은 분명 위험스럽지만 뒷공간을 주지 않는 팀들을 상대로는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토트넘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던 최근 5경기의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5경기 모두 토트넘이 50%가 넘는 점유율을 유지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5경기가 토트넘이 지배했던 경기였지만 오히려 1승 2무 2패로 결과는 참담합니다. 제가 기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점유율을 높게 끌고 갔다는 것은 그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상대가 뒷공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려앉아서 수비를 하다가 역습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스퍼스의 점유율이 높았고, 그렇게 내려앉아 경기하는 팀을 이겨내는 해법을 지난 경기들에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비적으로 나오는 팀들을 상대로 경기에서 한 골 말고 멀티 득점을 한 경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승점이 최대 15점 중 단 5점에 그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점유율이 가장 낮았던 최근 5경기를 분석해보면 아주 상반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점유율이 50%가 안 됐던 최근 5경기에서 토트넘은 14골을 몰아넣으며
경기 결과 4승 1무 0패로 승점을 13점이나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주도권을 주고 수비를 하다가 뒷공간을 노리는 전술이 탁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 것이죠. 케인은 뛰어난 피니셔지만 만만치 않은 상대로는 꾸준한 공격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뉴캐슬과의 0대1 패배에서는 토트넘이 무려 80.2%라는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슈팅 수는 단 2개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의 분석대로라면 슈팅은 못 날리고 공만 바깥쪽에서 빙빙 돌리는 의미 없는 점유율을 가져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서 기사에서는 이런 문제를 뚫을 수 있는 플랜 B를 제시했습니다. 만약 뉴캐슬이 다시 그런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무리뉴 감독은 좀 더 창의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 로셀소, 라멜라, 루카스 또는 베르베인 같은 선수들을 써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와 약간 의견이 갈리는데요. 창의적인 플레이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순간적인 탈압박이 가능한 은돔벨레가 라멜라보다는 더 필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토트넘이 손흥민과 같이 플랜 A를 파괴적으로 만드는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빠른 전환과 역습에 덜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서 플랜 B 스타일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하며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확실히 다음 라운드 상대 뉴캐슬은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려앉은 수비를 뚫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공격, 순간적인 공격 지역에서의 탈압박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손흥민, 케인, 루카스의 과감한 중거리 슈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 전 연습에서 중거리 슛 연습 많이 해 감각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네요. 코로나로 어수선한 잉글랜드 축구리그가 부디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길 바라고 그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꾸준한 활약으로 이번 시즌 다시 한번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며 기사 제목에서처럼 빛나는 시즌을 보내기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역시 I guess.